이제 코칭의 시선, 이 책의 3장과 4장을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책이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앞에 파트 1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었고, 파트 2는 조직에 대한 시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사람에 대한 시선에서 그 이영준 코치님께서 개인 코칭 부분을 다뤄주셨고, 이창희 코치님께서 지난주에 코칭 포인트 부분을 이제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3장의 실행하기 부분하고, 사장의 성과 관리, 이렇게 이제 두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경화 코치님께서 5장의 팀 리더십, 6장의 조직 문화를 같이 이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실행하기 부분은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시선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코칭 저희가 이제 하는 개인 코칭의 실행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말 실행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제일 어, 제가 코칭을 받을 때 잘 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나를 실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약간 이제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첫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실행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좀 그렇겠죠. 그래서, 목표가 실행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어떻게 실행을 만드는가? 에드윈 로크가 목표는 인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려면, 동기부여가 되려면 목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만을 보고 달리듯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방향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내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장애물도 만나고 체력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내 목표인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략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표가 있어야 움직인다. 짐 론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변명을 할 것이다. 네, 변명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 맨날 이제 엄청 많이 하는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면 변명을 하게 되는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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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길을 찾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목표가 얼마나 강력한가가 사실은 실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의 수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낮은 수준의 생각, 높은 수준의 생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생각이라는 거는 귀찮아, 피곤해 막 이런 이제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뭐 의지가 약해서 못했어, 뭐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생각의 깊이가 되게 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뭐 건강해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주 3회 30분씩 걸어보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뭐 이거를 바쁘면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걸어보자. 이렇게 이제 뭔가 투자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내 모습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시각화할수록 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생각이 행동 에너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어, 예측 불가한 장애물이 왔을 때에도 유연하게 내가 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낮은 수준의 생각에서 멈출 때가 많지만 이것을 이제 사실 업무를 할 때에는 높은 수준의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일상으로 오게 되면은 아 귀찮아 피곤해 이게 이제 훨씬 더 크게 저는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동기가 목표로 가는데 우리 동기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이제 계속 6개월 동안 금연을 되게 잘했는데 한 계피 딱 피우고 나니까는 아 그냥 그만해야겠다. 나 망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아 오늘 망했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아 이제 못하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것을 세 가지의 어떤 요인으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어떤 동기가 크게 작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그 해야 한다는 결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다. 그래서 의지가 내 행동의 스케일을 증폭시키고 몰입을 돕는다. 하지만 이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또 알잖아요. 동기도 있고 의지도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환경적인 이 뭔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책을 읽겠다 했을 때 전날 밤에 이 책상에다가 책을 딱 올려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펴보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운동복 미리 꺼내두기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스마트폰 보니까 다른 방에 격리를 해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동기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볼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핵심 행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행동. 그래서 그렇지만 실행 마찰력이 가장 적은 최소 단위의 실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트리거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책 한 권을 읽겠어라고 했을 때 그냥 책장에 있는 책을 뽑아서 그냥 펼치는 행동. 또는 뭐 매일 1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겠어 했을 때 운동복을 갈아입는 그 행동. 뭐 팔굽혀펴기를 바로 하는 행동. 그리고 이제 내가 자아 존중감을 좀 회복하고 싶어 했을 때 매일 밤에 내가 오늘 잘한 거 하나씩 써본다든지 또는 이제 뭐,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을 때, 내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견을 내야지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작지만, 뭔가 정말로 행동을 하나씩 해봄으로써 이거에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행동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목표를 현실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는 법을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코칭할 때 그 이제 실행 질문을 하잖아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그거랑 이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행동을 꼭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이렇게 정하고, 얼만큼씩 해볼 거냐, 또 뭐부터 해볼 거냐, 제일 먼저 할 행동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또 이 주기는 얼마나 반복할 거냐, 뭐 운동이라 했으면 일주일에 몇 번 할 거냐, 뭐 한 달에 몇 번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언제까지 해볼 거냐. 그래서 뭐 한 달을 지속해 볼 거냐, 뭐 3개월을 목표로 해볼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묻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보겠냐. 이런 것들 이제 저희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좀 더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설계법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그 코칭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팀원 중 한 명이랑 관계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코치님이 그러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하나 시작해 볼까? 여기 이제 코어 액션이죠. 아까 나왔던.
내일부터 아침마다, 어제 하루 어땠어요? 라면서 가벼운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했더니 얼마나 자주 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한번 해보실까요? 이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어, 주에 한 번 정도는 좀 깊은 대화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한 달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매일 아침에 이걸 한번 기록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이제 환경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6가지를 다 여기 안에 이제 대화 안에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이 코치가 이런 이제 6가지 질문들을 함으로써 실제 실행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얼마 동안 지속해야 이게 정말 내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뇌과학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습득할 때는 해마가 움직인다고 해요. 해마가 움직여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습득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무의식적인 자동화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해마가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선조체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도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험하는 환경과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서 큰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이 차이를 만드는가. 물론 이제 환경도 있지만 습관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책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자랐는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또 신체적인 조건이 거의 비슷했는데 매일 운동한 사람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지속을 해야 되는가 또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행동을 인지하기까지 21일이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 완전히 내 건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마 선조태가 움직이겠죠. 이때까지 66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달 정도가 걸리는 거잖아요. 엄청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저는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2달을 완전히 이제 내가 계속 지속을 해야 얘가 드디어 이거 내 거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개인의 어떤 실행을 어떻게 우리가 어, 실행까지 이끌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습관화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실제 내 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4장은 성과 관리 프로세스인데 조직에 대한 시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코칭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조직에 대한 코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부분, 이거 아직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앞에 도저히 시간을 못 내가지고 사실 2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결국 맡게 됐는데, 제가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진짜 재미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성과 관리는 단순히 결과를 측정하는 일이 아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리더는 자신만의 성과 관리 방식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방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모든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영리 단체도 그렇겠죠. 그래서 성과를 어쨌든 내야 하는데 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그것을 사실 리더가 그 본인만의 성과 관리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이 책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단계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단계. 여기서 이제 에이스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연결하는 것, 커넥션. 세 번째는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한다 했을 때, 어쨌든 조직이니까 조직의 목표가 있을 거고, 이 개인의 어떤 그 성장과 이 회사의 목표를 어떻게 정렬하고 합의하도록 만들 것인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연결인데 목표가 설정됐으면 이 목표가 실제 결과물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주기적으로 직원과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게 계속 싱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평가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평가도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점수 매기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평가는 사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성찰하고 또 이 다음 단계에 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과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과 관리는 목표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지향하는 문화와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이 성과 관리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조직 문화의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팀의 지향점이 굉장히 명확해야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모두 가능해진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맨날 맨날 이 미션하고 비전이 헷갈리는데 미션은 존재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비전은 뭘 보여줄 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션은 정성적 평가의 기초가 되고 비전은 정량적 평가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혁신 기업들의 문제가 막 나와요. 그래서 혁신 기업들이 이제 리더들이 뭔가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막 급하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개인의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보통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는 한데 리더십은 정립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그 안에서 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개인이 잘난 사람들이 이제 이 리더가 되다 보니까 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협업 체계 같은 것들이 잘 구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본인의 성과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떤 파편화된 조직 문화로서 이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만들어가는데 이제 한계를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조직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조직을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직의 미션, 비전을 잘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공유함으로써 일방향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성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기적인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소통 체계를 또 만드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소통 체계를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을 주도하고 구성원 각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직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구성원 성장을 돕는 이 다른 축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온전한 리더십, 좀 더 성숙한 리더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겠네요. 이 목표 설정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도 개인의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목표가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조직의 어떤 그 성과에 있어서도 조직의 목표라는 것이, 성과 관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션하고 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미션은 정성적 기준이고 이 현상의 비전은 정량적 기준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부분이고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미션은 좀 더 내부적인 거고 비전은 좀 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미션의 그 하단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전, 우리가 이제 뭘 보여줄 것인가의 하단에는 이것을 위한 보여지는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단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으로는 이 장기적인 미션과 비전 성취를 위한 가치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서 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석공한테 물어봤더니 뭐 하고 계신가요? 했더니 돌을 깨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석공투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이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직무가 전체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식해야 조직이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존 F 케네디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졌던 것, 또 뭐 유치원 원장님께서 졸업식 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 정말 또 되게 아름다운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들도 있고, 뭐 회사에서는 뭐 업계 1위를 달성해 보겠다, 매출 1,000억을 실현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한 숫자보다는 좀더 이제 모두를 좀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으로 보이는 장면, 그것을 이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좋은 비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비전 하단에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선제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하면 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떤 수준의 목표인가가 있는데, 뭐, 이제 일상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첫 단계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서 좀 효율성과 퀄리티를 도약시켜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업무 개선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 단계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보겠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겠다. 신규 비즈니스나 시장 확장을 견인해 보겠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나아간다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업무를 하든 내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든 이게 이제 그 어떤 수준의 목표인가 한번 이제 어떤 수준의 목표를 놓고 업무하거나 뭔가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행 변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용어가 나와요. 이제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도 또 이제 실적에 되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실적이 사실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뭔가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볼 때 그 사이에 선행 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적인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는 뭐 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인 실적을 만드는데 더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체중 감량을 해보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kg를 빼겠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3kg를 빼기 위해서 뭐 식습관을 바꿔보겠어. 운동을 해보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체중 감소를 하겠죠.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선행 변수인 이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고 그러면 더욱더 뭔가 건강한 몸 그리고 더욱더 큰 체중 감량,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가져오게 되겠죠. 또 뭐 영업팀의 성과가 이제 어떤 실적이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 매출 목표를 매출에 어떤 목표가 있겠죠? 매출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똑같이 뭐 어느 정도를 달성한 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 회사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는 그 부분이 사실 이 선행 변수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발로 뛰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직원들의 협상 스킬이라든지 또는 뭐 1대1 피드백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직원의 성장을 가져왔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것이 고객의 만족도나 재구매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행 변수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좀 짧은 시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바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뭔가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좀 더, 내가 장기적인 암묵에서 뭔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 밑바탕을 만드는 일들을 좀 잘해두면, 장기적으로 시간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뭔가 좀 더 쉽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또 성과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강조가 되었는데, 구성원의 역량 성장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역량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팀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먼저 도출하고 이 역량들을 성취 수준을 1점에서 5점으로 이제 나눈 여기 사례가 책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점은 뭐 굉장히 낮은 단계부터 5점까지 이 성취 수준을 다 구체화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피드백해서 모니터링하고 강화되는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수치적인 성과도 나타나지만 개인의 어떤 동기의 성장, 그 몰입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이것이 팀 시너지로 연결되면서 강력한 유기체를 구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성원의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성장의 사다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와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그 정성적인 평가가 이제 미션이었고, 그 아래 이제 그 가치를 바탕으로 이 정성적인 미션을 이제 성취해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좀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라는 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이고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션은 존재 이유라면 그 아래 이제 그 추구하는 철학이 핵심 가치이고, 이 일상의 규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결시킨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존슨앤존슨에서 타이레놀 사건, 뭐 청산가리 사건, 뭐 그 이후에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또 파타고니아에서 환경 보호를 비슷 판단 절대적 기준 삼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동 규칙을 만들어서 약간 슬로건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 입을 열고 공유를 하자. 그리고 뭐 역할부터 맞추자. 뭐 그래서 뭐 그게 내일이야. 묻기 전에 기대치를 맞춰라. 그래서 서로 보면 길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매일의 그 업무 속으로 이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듀폰의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표를 모든 평가 항목, 보상 체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게 정말 다 직원들한테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녹여내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원래 수업은 45분, 45분까지죠? 잠깐만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연결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결하기가 사실 방향 조정의 작전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전략을 찾기 위한 작전 타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코칭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연결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상위 목표하고 내 이제 일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실제로 되어 있는지, 조직 목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것을 구성원이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 원어원 미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원어원 미팅은 개인 맞춤형 소통을 해줄 수 있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효과적으로 원어원 미팅을 운영하기 위한 4대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두 번째가 주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원어원을 진행하는 것. 세 번째가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사후 관리를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토론 질문 조금 바꿔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원어원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 네 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해서 성장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내 능력을 막 과신하면서 나 되게 잘하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추락을 하죠. 그래서 나 못하네. 나 이제 절망의 계곡이라고 이 책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절망하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는 순간, 이때 이제 성장이 찾아온다. 그래서 정말 이 절망의 순간에 적절한 코칭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사람들은 성장한다. 라고 산악인 딕백스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장해가기 때문에 이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리더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디까지일까요? 직원의 학습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콜브의 러닝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 네 가지의 어떤 뭐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에 이제 그 어떤 것이 나의 내가 좀 더 잘 학습하는 방법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더 잘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리더가 자꾸만 본인의 학습 스타일을 그 구성원에게 강요하게 하려면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속도도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원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되게 이런 어떤 러닝의 단계에서 개념화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나 정보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나 패턴을 추출하는 능력을 이제 좀 쌓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리더가 피드백을 잘 줘서 본인이 내가 어떤 패턴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리더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위임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래서 이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구성원의 그 상황에 맞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직원의 어떤 단계에 맞게 디렉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서포팅, 조금 이제 더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서포팅하고, 나중에 정말로 잘하는 직원에게는 그냥 델리게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의 단계이고요. 평가는 구성원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적을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사전 면담 단계를 거쳐 조율과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면담까지 그래서 이제 정말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그냥 평가가 그냥 단순히 점수 매기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히 공정한 평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평가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절차적인 공정성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제 조직 내의 어떤 저성과자가,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역량 부족, 어떤 태만, 이렇게 많이 이제 보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역량 부족 이외에 동기가 부족하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조직 문화의 어떤 문제, 그래서 뭔가 공정성이 의심받거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분위기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저희 토론 주제인데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2번 질문을 좀 바꿨어요. 아까 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의 작은 목표, 뭐 또는 큰 목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 행동이 있다면 뭘까? 이것을 습관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질문 던져봤고요.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원어원 미팅이 있나요? 이 미팅이 정말 좋았다면 이 네 가지 핵심 원칙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직 내에 저성과자 문제를 이 네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것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예, 각 조에서 토론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